안녕하세요. 신현우입니다. 요즘 당뇨병 환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당뇨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당뇨 전문의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만나게 될 사례자분에 대한 얘기부터 잠시 드릴 텐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88년경부터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당뇨병에서도 가장 무섭다는 합병증들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 후로 과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 모습 함께 살펴보시죠. 충청남도 천안시. 올해 나이 68의 박노문 씨. 벌써 그가 당뇨병을 알아온 지도 20년이 넘어간다는데요. 병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을 정도. 하지만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는데요. 90년도에 진행이 돼가지고 당이 뭐 한 500도 올라가고 500 넘게도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이 몸이 그냥 뭐 살이 늘어날 정도고 그냥 어지럽고 아주 뭐 합병증이 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약이란 약은 다 먹었어. 약이란 건 뭐 저기 그 누에 그 잠자러 올라간 그거를 갖다가 빤 가루 이런 걸 구해서도 먹고 좋다는 거는 다 먹다시피 했지. 하지만 가족들의 정성과 새롭게 바꾼 치료로 현재는 달라진 몸 상태. 망막에 잔 핏줄이 터져가지고 번졌어요. 예? 막 번지고 이제 이랬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도 이제 막 빠지고 이도 아파서 그냥 막 가서 빼고 그냥 이런 실정이었는데 내가 뭐 그 책을 하나 이렇게 보았는데 그 충주의 그 건대병원의 최수봉 교수라고 그 교수님이 그 뭐 발명한 무슨 인공쥐장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서 보았거든. 가서 이제 그 센터에 가서 보니까 당뇨 환자들도 많고 효력이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예? 데리고 가서 접수해가지고 그 당뇨학회에서 이걸 찼다고, 인슐린 펌프를 차고 거기서 이제부터 이제 이 조정을 하기 시작했더니 첫째 눈의 망막에 피가 번지던 것이 그게 없어지고 현상 유지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는 이제 이게 다 빠져가지고 다시 그냥 해놨어요, 그냥, 예? 다시 해놓고 그런데, 이 해놓은 것이 이제 여기 천안에 문치과에서 해놨는데, 일을 잘 해넣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혈당, 저기를 조정을 잘해서 그랬는지, 이 아픈 게 없고, 지금 한 10년이 거진됐는데도, 이가 안 아프고 지금 뭐 뼈대기고 뭐 다 씹을 정도요. 사람이 피부가 쪼글거리지 않고 팽팽하지 아니요. 어디고 가면 저 나이로 안 봐요. 70으로 안 봐. 그래서 여기 회장님도 8월이 권해서 8월이가 명일 전에 하셨어.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번호가 누르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은 간단히 번호가 두 개, 단추 2개만 눌리니까 지금 사람은 더 쉽고 좋지. 생활의 많은 부분을 달라지게 한 인슐린 펌프 치료. 덕분에 박노문 씨는 주변의 인슐린 펌프 전도사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나는 그 인슐린 펌프를 몰랐었는데 이제 다신 분이 그걸 달면은 당뇨는 이제 걱정 없다. 그리고 그래서 나도 처음엔 망설였지. 이제 약을 계속 먹어볼까 하다가 우리 회사장님이 그거 다르면 내가 이걸 내 말이 좋다는 거를 증거가 나타날 거라고 그러길래 안 되겠다. 나도 다뤄야겠다. 그래서 이제 얼른
충주로 가서 다른 거예요. 내가. 우선 밥맛 좋고 우선 밥을 그 전에 못 먹었었는데 밥 잘 먹고 뭐 이제 뭐 아픈 데가 없어. 이제 아무 데고 눈도 좀 밝아진 것 같고 그래서 뭐 조정도 잘 되고 그래서 난 좋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스스로의 식사량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는 박노문 씨. 이 인슐린 펌프가 내게는 아주 은인이요, 은인. 내가 인슐린 펌프를 안 달았더라면은 내가 생각에 눈도 멀었을 테고 지금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이거든. 현재는 일상생활은 물론 농사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해진 박노문 씨. 보다 의욕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며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내 자신 있게 누구 보고도 권장하고 싶은 게 이거를 차가지고 내가 응용을 해서 잘 조정만 하면은 당뇨는 이걸로서 합병증이나 사망이나 이런 걸 방지하고 명대로 살 수 있다는 거야. 얘기하고 싶고 권장하고 싶어요. 누구한테고. 당뇨 환자는 이게 참 제일 필요하고 내가 생각에 이게 인슐린 펌프 안 달았으면 나는 벌써 죽었어요. 눈도 멀었을 테고 합병증으로 그래서 그랬을 건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이걸 꼭 좀 다 누구한테고 건강하게 살려면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례자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합병증이 참 심하셨던 것 같은데요. 망막증에 잇몸 질환 그리고 다리 질환까지 있으셨다고 합니다. 처음 병원을 찾으셨을 때 이분의 상태는 어떠셨나요? 많이 망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정상해야 되는데 눈에 망막증이 있다는 건 눈에 있는 혈관들이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작은 혈관들이. 그럼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조그만 혈관들이 몸에 있는 혈관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도 나빠졌을 거고 신경합병도 왔을 거고 입에 잇몸 질환, 이 잇몸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잇몸 질환도 있었을 거예요. 이빨도 빠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신장도 나빠졌을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많이 망가진 거예요. 건강과는 굉장히 나빠지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정도죠. 상당히 나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 사례자분의 얘기를 좀 더 해보기 위해서는 이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박사님, 당뇨병에 있어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영양분이 필요한데 영양분이 우리 세포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포가 영양분을 먹고 살면서 일도 하고 세포 분열도 하고 보수도 할 거 아니에요. 복구도. 네. 그런데 만약에 영양분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죽어버리죠. 당뇨병 상태는 바로 그런 상태예요. 만약 당뇨병 상태를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인슐린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먹은 음식에 소화돼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영양분이 세포에서 이용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우리 몸이 계속 복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나빠지니까 사고도 못 만드니까 짜부러지게 되죠. 그래서 눈의 혈관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신경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심장에 있는 혈관이 파괴돼가지고 신경경색도 온단 말이에요. 중풍도 온단 말이에요. 잇몸 질환도 오고 신장도 나빠지고 그 다리도 자르게 되고 이것들이 사실 세포들이 다 영양 부족으로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인슐린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빨리 치료 안 하면은 많이 나빠지죠. 네. 그러니까 빨리 그걸 정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 원인을 잘하면은 당뇨병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좋을까요? 네,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방 얘기한 대로요. 먼저 그 당뇨병 원인을 잘 알아서 그 당뇨병을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환자도 인슐린 펌프를 치료한 다음에 또 굉장히 건강해졌잖아요. 네. 인슐린 펌프가 부족해서 당뇨병 걸린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인공췌장을 단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면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첫째, 아까 당뇨 합병증 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세포들이 영양이 부족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인슐린 적절히 공급 못해서 그렇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식사를 작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실조가 더 오겠죠. 식욕 한 사람들이 합병증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보면 영양사가 좋아져야 돼. 그 두 번째는 먹고 나서도 잘 동화정이 된 날을 또 뭘로 알 수 있냐면은 먹은 것이 피에 있지 않고 피 속에 있지 않고 혈액 중에 있지 않고 그게 정상화돼야 돼요. 그만큼 세포로 들어갔을 테니까 혈당치가 정상화된다는 것이 바로 먹은 영양분이 피에 있지 않고 세포 들어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치도 정상화되면서 동시에 영양 상태, 몸무게도 정상화되게 하면은 그 치료는 좋은 치료예요. 당화혈색소로 말하면 혈당치는 100일 동안의 혈당치 평균인 당화혈색소는 6.5%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으면서도. 작게 먹으면은 당화혈색소가 작게 먹으면은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건 에너지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그 경우는 적게 먹어서 포장이 안 들어온 거니까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서 몸을 좀 망가지죠. 당화혈색 6.5% 이내가 돼도 합병증이 또 와요. 그래서 합병증 앓으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결론이 잘 먹으면서 결론은 혈당도 정상화되면서 몸무게도 정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작게 먹으면서 혈당 떨어지면서 몸무게 줄면 합병증 또 와요. 그걸 환자들은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럼 이 인슐린 펌프 치료가 당뇨 합병증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있나요? 예, 이게 한국 당뇨병 학회지에 나와 있는 논문인데요. 43명의 당뇨병 환자가 옛날 치료하면서 이 환자처럼 다리가 굼고 이게 신경이 망가지고 혈액이 안 좋으니까 다리가 곪았어요. 그 다리 절단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혈당치가 약 3, 400이었죠. 그죠? 하루 종일 식전식후에서. 인슐린 펌프를 치료하고 2주가 되니까 완전히 정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2주 후에는 이렇게 정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음식 먹은 것이 피 속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 세포 속으로 들어가 영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영양이 잘 들어간 세포가 회복하죠? 그 다리를 안 자르게 되죠. 그죠? 이거 이렇게 정상화 되고요. 또 보면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건국대병원 나오는데 논문이 나와 있으니까 보면은 21.1%를 수술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발가락 한두 개, 많이 나쁜 발가락 한두 개 잘라가지고 이 다리 본체는 살린 거예요.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대학병원 2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병원인데, 대학병원인데, 이게 다리 절단 수술이, 이거는 본 다리를, 큰 다리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자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그것이 한쪽은 65% 잘랐고, 한쪽은 57% 잘랐단 말이에요. 그 DCCT 같은, 그러니까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라는 미국에서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29개 당뇨병 상태가 29개, 1,440명에 대해서 옛날 인슐린 치료를 했고, 옛날 치료. 그 다음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했던 거 봤더니 어떻게 되냐, 신장 합병증이 훨씬 적게 왔어요. 10년 되니까.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이 연구 결과하면 인슐린 펌프 치료했더니 망막증이 훨씬, 눈이 망막증이 와서 눈이 장내는 게 훨씬 적게 왔죠. 원래 같은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구식 치료, 지금 현재 한국에서 보통의 의사들 하는 치료는 이렇게 눈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이렇게 적게 망가졌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훨씬 좋아진다는 것은 아주 진리로서 확실한 걸로 다 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치료가 좋다는 건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가 좋다는 거는. 네. 그럼 합병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치료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결과도 아까는 예방된다는 거였죠. 예방된다는 것은 나빠진 것은 안 나쁘게 했으니까 치료되는 건 똑같은 연구죠. 같은 얘기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에서 나온 연구를 보더라도 이게 적극적 치료에서 혈당을 정상화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눈의 망막증도 한 68% 떨어졌고 신질환도 4%가 감소했어요.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옛날 치료보다 훨씬 환자가 합병증이 적게 오죠. 예방도 되고. 또 예방됐다는 것은
합병증 왔다는 것도 일부 남아있으면은 회복시키는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예방과 치료가 되는 거죠. 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 당뇨 합병증을 예방은 물론 치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희망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병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일단 식사를 잘 하게 되시니까 또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원활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인슐린 펌프 치료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그게 가능하게 하는 거죠. 옛날 치료는 식사를 잘하면 혈당 올라가니까 혈당 올라간 것 때문에 합병증 온다고 걱정해서 작게 먹게 해서 더 나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정사가 똑같아졌으니까 식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치료하면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면은 운동을 잘하면 좋다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요. 보면은 사실 운동 부족 때문에 당뇨병 걸린 건 아니거든요. 운동 부족이 당뇨병 원인은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당뇨병 똑같이 있으니까. 근데 운동을 많이 하라 그러면은 에너지가 많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 생기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작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또. 그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실망을 하게 돼요. 좌절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 안 하게 되죠. 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식사를 운동할 만큼 잘 먹어도 다 근육의 세포로 다 들어가니까 운동이 더 잘 되죠. 그래서 췌장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온몸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눈도 회복하고 다 회복이 되고. 이 환자처럼요. 회복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보통 약 2주 정도 입원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몇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면 되나요? 이제 이번 2주 동안은 이제 우리가 당뇨병의 박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들이 당뇨병에 대해서 원인부터 그걸 어떻게 원인을 고치는가, 그 원인을 고치면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2주 동안 모두 자기 몸에 체험도 하게 되고 운동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과학적으로 이해를 시켜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 다는 환자들은 의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당뇨를 잘 이해하는 사람 만들어서 가요. 그러니까 당뇨가 치료를 성공하려면은 의사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먹는 거 하며 운동하는 거 하며 등등의 모든 일을 자기 일상생활에서 결정해야 될 거예요. 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입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당뇨 치료하는 병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당뇨 학교, 당뇨 연수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수원 나오면은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면은 한 2주 있다가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는 2달 있다가 점검을 하고, 2달 또, 그 다음은 넉 달에 한 번씩만 오면 돼요. 1년에 3번씩 오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잘못된가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슐린 펌프 치료, 이 환자도 한 2주 동안 입원했는데, 보면은,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잘 대처를 하죠. 네. 그냥 무슨 약 하나 먹고 인슐린 먹고 의사 하라는 대로 작게 먹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게 왜 그래야 되는가 다 이해합니다. 네. 의사를 만드는 게 우리 당뇨병 센터의 목적이거든요. 그걸 아시면 됩니다. 네. 그 혹시 가장 고령이셨던 분도 기억하시나요? 그런 분들도 그 당뇨에 대해서 잘 본인이 스스로 좀 치료를 하실 수 있으시던가요? 90살 먹은 환자도 있었고, 예, 그래도 잘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그분도 있고, 똑똑한 사람 잘 이해하는데, 잘 이해 못하면은 그 아들이나 며느리가 또 옆에서 잘 이해해가지고 집에서 도와주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 전화로 매번 전화를 걸어요. 정기적으로. 그쪽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유비퀴터스,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집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다 서버에서 보는 것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일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병원에 있는 것과 똑같이 걱정 없이 모든 대처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사님과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방청객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뇨에 걸리면 합병증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건가요? 네, 이 전에는 그랬어요. 이 전 치료는. 그건 아까 지금 이 환자도 그렇잖아요. 20년 됐는데 합병이 다 왔잖아요. 그 환자가 치료 안 한 거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 다녔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내가 이 의사 생활하면서 이상한 점이 일반적 국민들은 의사를 하면은 건강에 된다고 믿고 있는데 당뇨병은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른 병은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구식치료라서.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 그러니까. 원래 치료를 못하니까 당뇨병은 치료가 안 된다 그러죠? 네. 합병증이 온다고 얘기하죠? 네. 틀림없이. 왜냐하면 그 치료가 그만큼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인슐린 펌프 치료는 그런 치료의 잘못된 점을 개선해가지고,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합병증 안 오게 만들었죠. 이 환자가 그렇잖아요. 네. 20년 나빠졌다가 지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치료예요. 완전히 다른 치료인데, 그 구식 치료라 지금 이 인슐린 펌프 치료 하는데, 그걸 참아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한 치료 아닐까, 그렇게 혼동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영 다른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합병증 없이 살아요. 우리가 3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치료한 사람 32년 전에 합병증을 다른 치료했으면 다 많이 죽고 없었을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많거든요. 합병증 없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선생님 안 만났으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저 이렇게 건강하거든요. 만약에 내 친구들은 다른 치료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소원 치료하면, 이 치료는 합병을 예방하고, 합병이 있어도, 많은 부분을, 치료가 되어서 건강하게 하는 그런 치료라는 게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혹하지 마셔야 돼. 네. 네, 절대 이런 말에 눈치도 주지 말아야 돼요. 네. 당뇨환자도.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소아당뇨의 경우에도 인슐린 펌프 치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가능한 게 꼭 필요한 거죠. 소아당뇨라는 건 인슐린이 어른 당뇨보다도 급속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한 사람이죠. 소아당뇨라는 게. 그래서 이건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인슐린 펌프 치료가 더욱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30-40%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제1형 당뇨병이에요. 소아형 당뇨병이에요. 그거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더 꼭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소아형 당뇨병 꼭 필요한 겁니다. 어린이용 당뇨병도 필요하지만 그쪽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소아형 당뇨병 환자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생각하면 약이나 주사가 더 저렴하지 싶은데요. 그 인슐린 펌프는 비용 면에서는 부담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죠. 아니 그 이유가 있잖아. 싼 이유가. 근데 지금 이 환자도 먹약 먹고 인슐린 주사 맞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명을 잃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치료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눈도 머니까 레이저 치료하면서 한 수천만 원 들어요.
심장에 막히면은 한 번 수술은 3, 4천만 원 들어요. 다리 자르는데 자르는 것만 해도 뭐 몇 천만 원 들고 장애자 되잖아요. 직업도 잃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인신펌프 치료하면은 한 달에 뭐 몇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서 건강을 찾고 자기 직업도 갖고 그래요. 돈도 번단 말이에요. 지금 눈도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훨씬 더 이익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진국의 그 의료보험 회사들은 인신펌프 치료를 처음부터 공짜로 다 해줘요. 자기 돈 가지고. 왜냐하면 의료보험 회사가 그 환자랑 계약을 맺었으면 그 환자 죽을 때까지 의료 혜택을 돈을 줘야 되는데 인신펌프 합병증이 거의 없어지니까 저쪽 옛날 치료하면은 나중에 혈액 투석하게 되면 30억씩 든다고 죽을 때까지.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익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들지만은 훨씬 더 이익이라고 그래요. 경제 이익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돈을 그렇게 따지는데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인신펌프를 공짜로 해줘요. 그것보다 이게 더 경제적인 거 알겠죠? 걔네들이 뭐 괜히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까지 그 돈이 중요합니까? 세상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건강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쭉 말씀 들어봤는데요. 그럼 더 이상 합병증은 당뇨의 필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32년간 그 환자를 보고 있는데 확실히 합병증이 없어지니까, 안 오니까. 그러나 먹약 먹고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은 확실히 합병증 오니까. 그 혼동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당뇨는 올바른 치료 방법을 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기가 당뇨 의사 된 것만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합병은 절대 안 만듭니다. 완치도 되는걸요. 합병증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절대 관계가 없어요. 단 조건이 있죠. 올바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당뇨병이 있는데 나쁜 치료하면은 꼭 합병증이 오죠. 그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조건을 잘 아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오늘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합병증에 관련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 정리 말씀 있으시다면요. 이 환자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계속해서 나빠지다가 20년 동안 나빠지다가 인신펌프를 하고 10년 동안 계속 좋아졌어요. 그렇잖아요? 이전보다 5년 있다 좋아지고. 그러니까 달자마자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생활 다 잘하잖아요. 직업도 갖고 생을 즐기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인신펌프 치료예요. 그러나 이 전에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굉장히 그 불안한 개념이에요. 그 치료해도 혈당치 정상화되는데 혈당치 정상화 안 돼요. 식이요법 해가지고 작게 먹어서 혈당치 또 올라가요. 자기 몸에 나빠지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치료하는 의사한테 물어보면 합병이 틀림없이 온다고 얘기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술 먹고 막 이러잖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환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그렇죠? 우리 그 불쌍한 꼴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좋은 방법을 발견해서 자기 몸 망가기 전에 좋은 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우리 당뇨센터는 나와 우리 간호사들 모두 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당뇨 전문의신 최수봉 박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편견이나 선입견, 오해, 이 당뇨병을 얘기할 때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잘못된 정보만큼 무서운 바이러스도 없는데요. 이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으로 여러분들의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